성문이 뚫렸다. 놈들이 들이닥친다. 다급한 외침과 함께 거대한 불길이 키예프의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낯선 동방의 기마병들은 마치 지옥에서 온 낙기 같았습니다. 그들의 말발굽 아래 찬란했던 황금의 도시는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웠던 교회 돔이 무너져 내리고 거리연 이웃들의 비명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공포에 질려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화롭던 우리의 터전이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당하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광활한 초원을 넘어온 몽골 제국의 군대는 우리가 알던 그 어떤 적보다 강하고 잔혹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장장 240년 동안 타타르의 멍해라는 치욕스러운 굴종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드넓은 루스 땅은 그들의 말발굽 아래 신음하며 긴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긴 암흑기 끝에 모스크바가 중심이 되어 몽골을 몰아냈지만 더 큰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스스로를 최초의 짜르라 칭한 이반 4세의 광기 어린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크렘린궁 주변에는 늘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짜르를 거역하는 자는 반역이다. 모두 처단하라. 그의 명령 한마디에 검은 옷을 입은 비밀경찰 오프리치니키들이 밤거리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들은 말 한 장에게 머리와 빗자루를 매달고 다니며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반역자로 의심받는 순간 귀족이든 평민이든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어제의 권력자가 오늘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귀족들에게 무시당하며 자란 이반 4세의 마음속 깊은 증오와 불안이 끔찍한 폭정으로 표출된 것이었습니다. 외세는 물러갔지만 우리는 내부의 폭군 앞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젊은 짜르, 표트르 대제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바꿨습니다. 그는 우리의 오랜 전통인 긴 수염과 옷차림을 야만적이라며 혐오했습니다. 그의 명령은 기괴하고도 단호했습니다. 수염을 자르지 않겠다면 세금을 내라.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수염을 잘라야 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북쪽에 얼어붙은 늪지대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맨 땅에 도시를 세우는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수만 병의 농노들이 차가운 진흙방 속에서 말뚝을 박다 쓰러져 그 밑에 묻혔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유럽의 발전된 문명에 완전히 매료된 짜르가 러시아를 강제로라도 근대화시키겠다는 광적인 집착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뼈와 살을 갈아 넣어 그의 야망을 실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이들의 희생 위에 서유럽을 향한 창, 상트페테르부르크가 탄생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는 우리의 피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때를 러시아의 황금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여제 예카테리나 2세의 치하에서 제국의 영토는 흑해까지 넓어졌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궁전은 프랑스풍의 화려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매일 밤 귀족들의 연회가 열렸고 값비싼 샴페인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궁전 담장 밖, 우리 농노들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이 늙은 농노는 얼마에 팔겠소? 우리는 시장의 가축처럼 취급되어 가족과 생이별하며 팔려나갔습니다. 귀족 지주들의 채찍질은 일상이었고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죽도록 일만 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제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귀족들에게 막대한 특권을 주면서 농노들에 대한 지배권을 더욱 강화해줬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계몽 군주를 자처했지만 우리의 비참한 현실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제국의 번영은 오롯이 우리의 고열을 짜낸 결과였습니다. 유럽을 제패한 나폴레옹의 거대한 군대가 국경을 넘어 물밀듯이 쳐들어왔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압도적인 적의 수에 밀려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내 손으로 집과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적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기 위한 처절한 청야 전술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민족의 성지인 모스크바마저 포기해야 했습니다. 멀리서 활활 타오르는 크렘린 궁을 바라보며 우리는 가슴을 쳤습니다. 모스크바를 내줄지언정 러시아는 결코 무릎 꿇지 않는다. 쿠투조프 장군의 결연한 외침만이 절망에 빠진 우리를 간신히 붙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마저 정복해 유럽의 완전한 지배자가 되겠다는 야욕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우군인 혹독한 동장군을 계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무적이라던 프랑스군은 하얀 설원 위에서 얼어 죽고 굶어 죽어갔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해방령이 내려졌지만 농노 신분에서 벗어난 우리에게 남은 건 빚더미뿐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도시로 몰려든 우리는 매캐한 연기를 내뿜는 공장의 부품이 되었습니다. 하루 14시간이 넘는 고된 노동과 위험천만한 기계들, 그리고 돼지우리 같은 기숙사가 우리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우리에게도 인간답게 살 권리를 달라 공장마다 분노 섞인 외침이 터져나왔고 파업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우리는 어버이 짜르가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고 궁전으로 행진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의 그늘에서 노동자들의 삶은 파탄났지만 짜르와 귀족들은 여전히 현실에 눈을 감고 호의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청원은 총탄으로 돌아왔고 그날 흘린 피는 피의 일요일이 돼 거대한 혁명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억눌렸던 민중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세계대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전선에서는 병사들이 무의미하게 죽어나갔고 도시에는 방이 없어 굶주림이 극에 달했습니다. 마침내 인내심이 바닥난 날, 거리는 성난 군중으로 뒤덮였고 수백 년 된 짜르의 제국은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혼란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권력을 잡으며 외쳤습니다.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낡은 것은 모두 파괴하라. 형제가 형제에게 총을 겨누는 끔찍한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는 백군이, 오늘은 적군이 마을을 휩쓸며 약탈과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억압받던 자들의 분노를 등에 업은 급진적인 혁명 세력이 무력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려 했기 때문입니다. 기근과 전염병까지 겹치며 거리는 시체로 넘쳐났습니다. 우리는 이 지옥 같은 혼돈 속에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 수 없는 채 그저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혁명의 열기가 식은 자리에 스탈린이라는 냉혹한 강철의 통치자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우리가 서구를 따라잡지 못하면 짓밟힐 것이라며 무자비한 속도로 공업화를 밀어붙였습니다. 들판에는 거대한 트랙터가, 도시에는 웅장한 공장 굴뚝이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높이 솟은 것은 숨막히는 공포였습니다. 밤마다 비밀경찰의 검은 자동차가 골목을 누볐고 한 번 끌려간 이웃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다. 아무도 믿지 마라. 우리는 가족끼리도 마음 놓고 속삭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스탈린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자들은 모두 인민의 적으로 몰아 숙청하는 피해 광풍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시베리아의 수용소로 끌려가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강대국의 기틀을 다졌지만 그 대가는 침묵을 강요당하는 공포와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었습니다. 마치 독일의 침공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을 이 땅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야만적인 학살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조국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레닌그라드에서는 900일 동안 포위된 채 추위와 굶주림에 맞서 벽지를 뜯어먹으며 버텼습니다. 폐허가 된 스탈린그라드에서는 건물 하나하나를 두고 처절한 시가전이 벌어졌습니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마라. 조국을 위하여 병사들은 탱크 밑으로 몸을 던지며 절규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열등한 슬라브 민족을 노예로 만들고 우리의 영토를 차지하겠다는 광기 어린 야욕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희생 끝에 마침내 우리는 베를린에 붉은 깃발을 꽂았습니다. 승리는 위대했지만 2천만이 넘는 목숨을 잃은 대가는 너무나 참혹하여 모든 가정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우리는 미국과 세계를 양분하는 초강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인류 최초로 우주인을 쏘아 올렸을 때의 그 벅찬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우주 경쟁의 이면에서 지상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습니다. 빵과 고기를 사기 위해 상점 앞에 길게 줄을 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경제는 서서히 활력을 잃고 굳어갔습니다. 결국 개혁의 바람과 함께 거대한 소비에트 연방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라가 사라진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직된 체제의 모순이 한계에 다다랐고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통제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야생 자본주의의 혼란 속에서 빈곤과 범죄로 얼룩진 힘겨운 시기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시련을 이겨낸 우리는 이제 또다시 불확실한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조그마한 공국에서 시작해서 근처에 살고 있던 소수민족들을 통합하고 시베리아를 점령하며 점점 성장하였습니다. 러시아는 극동에서 동부 유럽에 걸쳐 있으며 세계 면적의 7분의 1을 차지하였습니다. 러시아는 85개의 행정구역 가운데 22개는 자치공화국입니다. 인구수는 2025년 기준 약 1억 4,600만 명이며 슬라브 민족 국가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러시아인이 81.26%를 차지하며 타타르인 3.2%, 체첸인 1.14% 등 140여 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민족 국가입니다. 레닌 사회주의로 소련이 되었다가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개방되면서 소련은 붕괴되고 경제가 발전하였습니다.